나주시민 역사교과서 한 권으로 보는 나주 14번째 164페이지. 그리하여 1958년 6월 호남 질소비료 주식회사 나주비료공장이 나주읍 송월리 1번지 19만 평 부지에 착공되었다. 호남비료공장은 전통적 벼농사 지대인 호남에 세워져 식량 증산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해방 뒤 이 지역에 세워지는 최초 산업시설로서 공업화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의미가 컸다. 농사 외에 공장이라고는 딱히 없던 가난한 농촌에 일자리가 생기고 요소 비료 외에도 부산물로 화학섬유, 가성소다 등 30여 종의 생활 필수품을 생산할 수 있어 지역민들 기대가 컸다. 당시 전남 지역 신문을 살펴보면 비료공장 주식 공모 운동이 얼마나 열띠게 전개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주식 공모 운동은 도 차원에서 각 군별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나주비료 공장 추진위원회가 각계 각층을 망라해 조직된 데 이어 시, 군별로도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대대적인 주식 공모 운동을 펼쳤다. 시, 군 대표와 5만 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이사 자격을 부여하고 일반 주주도 모집했다. 누구나 주주가 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익 배당은 비료를 공장도 가격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고흥, 여천, 광양, 해남, 장성, 영광, 광주 할 것 없이 도내 각 시군에서는 목표 금액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동참했다. 그러나 지역 자본을 총동원했지만 건설비 자금 불입액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당시 호남비료 민간 주주들은 매우 영세한 상황이었다. 사정이 좀 나은 농민들이 500원짜리 1, 2주를 보유하는 형편이었고 많다고 해도 10주 정도였다. 게다가 집권당인 자유당 인사들이 지역 대표를 상당수 점유하면서 영세 주주와 갈등이 야기되기도 했고 초기 무리한 주식 모집으로 영세주 1000여만 원이 실격주로 처리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민간 주식 공모가 제2차 불입부터 부진해지며 건설에 빨간불이 커졌다. 설상가상으로 목표로 했던 석탄 사용에 어려움이 드러나 설계 변경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건설공사는 1960년 39% 공정 단계에서 중단되고 말았다. 호남비료공장 건설공사 현장 165페이지 현대 호남비료 주식회사 나주공장 준공식 모습. 호남비료 주식회사 나주공장 준공식. 4. 호남비료공장 준공과 가동. 중단된 호남비료공장 건설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이다. 박정희 정부는 호남비료 주식회사 정부 인수에 관한 입법 조치를 취했다. 정부가 직접 호남비료 공장을 인수해 건설하도록 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비료 수입에 따른 국제 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식량 자급과 경제 건설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민심을 모으기 위한 정치적 함의도 없지 않았다. 반면 호남비료 공장을 전격적인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일은 전남 도민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전남 도민들 염원이 깃든 자금이 일부 포함된 상황에서 특히 이문환 등 토착 자본가들로서는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뒤 1962년 12월 28일 호남비료 공장 준공식이 나주 현지에서 열렸다.
1952년 제1비료공장 유치운동으로부터 시작해 설립 방침을 놓고 독일과 진행한 협상에서 난항을 겪었고 1958년 1월 서독과 어렵사리 계약을 체결했으나 도민들이 주도한 주식공모운동이 좌절되어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계속된 고난 끝에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 한편 충주비료공장이 석유를 연료로 사용한 것과는 달리 호남비료공장은 외화를 절약하기 위해 국내산 무연탄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석탄 규격과 품질이 워낙 까다로웠기 때문에 원래 목표로 했던 화순 무연탄이 맞지 않았다. 이후 여러 차례 걸친 설계 변경과 시설 개선 끝에 공장은 준공되었고 준공 1년 5개월 만인 1964년 4월 서독 측으로부터 공장을 인수받고 정상 가동했다. 그러나 그 뒤로도 고장이 잦아 결국 유류로 대체하는 시설 확장 공사에 들어갔고 비용은 더 추가되었다. 이렇듯 나주 비료공장 건설 과정은 산업화 초기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기술진들은 우수한 공법을 쓰되 연구실에서 막 끝난 것이 아닌 검증된 공법을 쓸 것, 동일 공장을 사전에 방문할 것, 설계 도면을 모두 인수할 것, 외국인 파견 기술자를 줄이고 한국인 기술자를 파견하여 훈련시킬 것이라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충주와 나주 비료공장 건설로 비료공업은 비로소 자립화되었다. 두 공장에서 생산한 비료는 1966년 전체 수요량 가운데 20%를 차지했으나 1970년에는 56%까지 늘어났다. 중화공업에 매진하던 1970년대에 이르면서 비료 공장이 마구 늘어나 생산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공급 과잉 상태가 된 것이다. 이는 호남 비료에 대하여 지속적 운용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1972년 초부터 충주 비료와 호남 비료를 합병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해 12월 두 회사를 합병한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이 제정되었고 호남비료공장은 1973년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지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 무렵 호남비료공장은 부채 60억 원에 대한 금리 부담과 시설 노후화로 기업 채산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구나 1977년에는 동양 최대 규모인 남해화학이 준공 가동됨으로써 화학비료 생산 능력은 총 300만 톤이 이상 되었다. 하지만 비료 수요량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에 비료 수급 조절을 위한 비료공업 합리화 방안이 요청되었다. 결국 호남비료공장은 1980년 3월 비료 제조 사업을 폐기했다. 충주 등 다른 공장들도 축소와 폐쇄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후 호남비료공장은 기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플라스틱 가소제인 옥타놀 공장으로 전환하여 가동되다가 1984년 2월 주식회사 르키에 매각된 뒤 현재 주 LG화학 나주 공장으로 바뀌었다. 166페이지 5. 현대 호만 애암기술학교 호남비료공장 건설로 시작된 나주지역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한국전쟁 뒤 세계 최빈국, 그 중에서도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궁벽한 농촌에 도착한 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독일 사람 프리츠 호만이다. 호만은 1959년 건설 중이던 호남비료공장의 루르기 회사 직원으로 방문했다. 자료에 의하면 1964년까지 호만을 포함한 독일인 자문단 10명이 나주에서 일했다. 호만은 1962년 나주에
호만 예암 기술학교를 설립했다. 그는 나주 지역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 후 진학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머무르던 거처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1964년 학생 수가